경제에 취한다. 경제 이야기가 술술 풀리는 김광석의 경제포차.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경제포차에 찾아주신 술손님 오태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태민 교수님은 뭐 워낙 유명한, 어쩌면 비트코인 하면 대명사처럼 따라붙는 이름 오태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 뭐 한양대학교에서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겸임 교수이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버스 회사죠. 오태버스. 오태버스 주식회사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경제포차의 안주로 올릴 책은 바로 오태민 교수님의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좀 본질적인 질문부터 드려봐도 될까요? 네. 저도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비트코인이요, 한순간에 종이 조각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질문 저도 종종 받는데, 먼저 제가 그 질문을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네. 11년 동안. 그런데 10년 전에도 비트코인이 뭐 가격이 30만 원대였거든요. 그때도 네. 질문을 했는데 30만 원짜리가 한순간에 0원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억 4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1억 4천만 원이 한순간에 0원이 되기는 너무 어렵죠. 네. 그 과정에 여러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다.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인간 네. 세상이 불가능한 건 없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되진 않고 자고 일어날 때 영원히 되진 않고 네. 여러 가지 징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징후들이 있는지. 그러실까요? 그럼 한 5순간, 네. 100순간에 걸쳐서 0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그렇죠. 몇 가지 아주 굉장히 어려운 확률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가능하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한 가지 단적인 뭐 사건이나 사례를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40대 가장으로서 아이 셋의 가장으로서 제가 비트코인에 모든 걸 걸고 제 모든 사회적 예. 생명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제가 뭐 제 지적, 그다음에 재정적 모든 걸 걸고 뛰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라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채굴장을 미국이나 중국이 전부 파악을 해놓고 네. 채굴 노드를 주요한 채굴장의 채굴 노드들을 전부 동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원이 되는 건 아니고 네. 가격이 상당히 낮아지죠. 뭐 예를 들면 지금 1억 4천만 원인데 1,000만 원대까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놓고 이제 잔당을 소탕하려고 할 수 있겠죠. 정부들이. 너무- 그러면서 이제 노드들을 다 모두 전 세계에 한 2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독립 노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만약에 거의 다 찾아낸다면 아마도 영원이 될 수 있겠죠. 사회적인 약속이 화폐의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기로 하자. 근데 그 약속이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한순간에 0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기로 하자 하는 약속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0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제가 뭐 여담이지만 지금 한양대학교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라는 네. 과가 신설이 돼서 대학원이지만 제가 네. 이번 학기부터 옮겨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요. 네. 화폐 철학관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서 그 유튜브에 쇼츠도 있고 그런데 네. 그 교수하고 이제 학생들이 모여갖고 일주일 동안에 비트코인 투자 성적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네. 다음 주에는 롱을 할 건지 숏을 할 건지 이렇게 그 기세가 기운이 어떤지 이런 거를 따지는 화폐 철학관이 아니고 네. 비트코인을 철학관이죠. 화폐 철학으로서 접근하는 건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학이 베이스인 분들이 네. 아주 단순하게는 비트코인 따위에 무슨 철학이 있냐라는 네. 거고 비트코인은 기술이지 왜 철학이 필요하냐라는 건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도 사회적 약속인데 그게 예. 우리가 만나서 계약서 쓰고 한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무리 행동의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게 무슨 탈중앙아니 블록의 시간이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기괴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호모 사피엔스의 어떤 집단적 행동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희한한 존재예요. 네. 그 우리가 개미가 아무리 인간하고 닮아도 개미가 화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침팬지가 아무리 인간하고 유전자가 비슷해도
침팬지들이 화폐를 만들질 못해. 인류학자들이 네. 침팬지들한테 돌로다가 화폐처럼 교환을 해줬더니 네. 화폐를 이해는 해요. 그런 네. 실험은 있는데 네. 스스로 창출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호모 사피엔스의 독특함을 이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 사회적 약속이라고 이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거에 어떤 거는 이제 인문학으로서 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가치가 제로화 될 수 있는가? 제로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이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더 조성되는 미래 사회 그런 경로로 간다면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다른 부분도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이것의 가치를 업신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근래 약 10여 년 동안 지켜본 10여 년 동안의 경과 속에서는 가치를 더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또 가치가 없다라고 폄하하던 사람들마저 이 투자에 참여를 하거나 가치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속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가 봅니다, 교수님도. 아유, 그렇죠. 우리 김광석 교수님은 이코노미스트시잖아요. 네. 정통 주류 경제학자신데 주류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폄하해 왔었죠. 네. 교수님처럼 이렇게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일단 보고 우리가 학문적 도구가 준비가 안 됐지만 일단 현상은 있는 거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네. 경제학자들은 때로는 모델이 현상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델을 갖고 세상을 이해하는 훈련을 아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기존의 경제학적 모델로서는 비트코인 설명을 안 되는 게 맞아요. 네. 뭐 가치 평가도 안 되고 이게. 네. 네. 그래서 여태까지 경제학자들이 좀 소외돼 있었죠. 근데 원래 경제학이라는 도구가 워낙에 뛰어난 학문적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되면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 왔던 어떤 학문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적인 작업을 네. 순간에 뛰어넘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오태민 교수님 제가 자주 식사는 해왔는데 짠은 아직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피맥을 즐기니까 네. 피자 하나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네. 드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역시 피맥 참 맛있네요. 네.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에피소드 하나가 사회적 약속 얘기를 하는데 약속에 늦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치킨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원래 치맥하기로 했다가 피맥으로 바꾼 거 아시죠? 예, 근데 비트코인한테는 치맥보다는 피맥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첫 번째 거래가 피자 거래였거든요. 피자 두 판을 1만 개의 비트코인을 받고 영국에 있는 스튜드몬트라는 젊은이가 예. 미국에 있는 개발자에게 피자를 쐈죠. 네. 전화로 해가지고 첫 번째 거래가 이제 피자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는 4월 며칠 날을 피자데이로 기념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전화 좀 하겠습니다. 저희 치킨 취소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개그감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실제 코인을 발행해 보시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그 주역으로서 네. 활동하시는 게 또 어떻습니까? 소감 말씀 한번 그러니까 뭐 우리 김광석 교수님도 경제학자로서 인문학자지 않습니까? 인문학은 자연과학처럼 실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우리가 통계 기법만 사용하는데 어떤 제한된 대조군을 이렇게 제한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너무 재밌지 않으시겠어요? 네. 저는 10년 동안 꿈꿔왔던 실험을 한 2, 3천 명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을 재현할 수 있다 해갖고 이제 가치를 갖는 것까지는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너무 2023년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뒷감당을 못하는 거죠.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뭔가 이 돌파를 해나가고 리플처럼 그렇죠. 글로벌하게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 역량이 안 되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수한 분들이 들어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네. 제가 요새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이게 제 능력으로 안 돼 갖고 절대자한테 좀 엎어져 갖고 네. 힘듭니다 아주. 지금 현재 이름하여 거시경제적으로는 피벗의 시대. 높았던 금리에서 자국이 생각하는 낮은 금리를 향해 중립금리를 향해 점점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장기 금리가 또 하락하는 시대. 또 트럼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큰 그림을 완성하고자 달러 약세를 좀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여러 지정학적 흐름, 시대적 흐름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큰 틀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피즘이라는 것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지정학적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트럼피즘이고요. 네, 이 트럼피즘은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의 반작용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뭐 안 누린다 이런 건 아니고 그거는 기본값으로 가져가고 잃었던 것들 예를 들면 제조업 공동화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갑자기 달러 기축 시스템이 빠지고 미국이 그 재정 건전성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무역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네,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네, 어쨌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트럼피즘이 성공을 할지 실패할지는 지금은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네, 이 움직임 자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달러 기축 시스템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경제학적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지정학적인 현상을 보셨을 때 네. 미국이 이런 소위 패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이 패권 전쟁, 이 전략이 정말 성공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네. 그 부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일단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지구촌이 기존보다 더 나아지느냐를 성공 여부로 보자면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성공하면 기존의 지구촌이 더 나아졌다. 여러 뭐 지표로서 그렇진 않을 거고 미국 입장에서 트럼피즘이 성공했을 경우에 미국이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이 중산층 중에 좀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들의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공한다는 전제에서는.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제 영역을 떠나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트럼피즘이 있으니까 거의 12년에 걸쳐서 2번이나 트럼프를 당선시킨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구조지만 이게 과연 지금 이 오랫동안 진행된 세계화 시대에 트럼피즘이라는 그 방향성이 맞는지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이 내진을 견디고 네. 이걸 버티면서 트럼프를 계속 지지할지 이것은 제 수준을 넘어서는 논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재밌는 말씀 주셨는데 내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외진이 일고 있지 않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정학으로는 뭐 잘 모르고 교수님께 많이 여쭤봐야 되지만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동태를 파악하기로서는 트럼프가 막 독야청청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80억 인구가 트럼프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민 내진도 일어나서 뭐 트럼프에 반하는 이런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핸스오프라는 시위도 뭐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두드러지는 현상은 이제 중국과 싸움인데 이 패권 전쟁의 대상인 중국이 또 나름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유로피언 국가들하고 또 그 밖에 뭐 브릭스 국가들하고 공동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나 하고 저는 그림을 좀 확인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조약으로는 CPTPP라든가 뭐 RCEP이라든가 이런 국제 메가 FTA 조약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움직임을 일으키려는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GDP를 놓고 보면 미국 GDP가 대략 한 26% 정도 되니까 뭐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뭐 20%가 살짝 안 되는 중국 또 22%가량 GDP를 차지하고 있는 EU 유럽 국가들 이들이 또 공동 대응하기 나서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었던 전략이 자기가 스스로 고립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패권 전략,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전략이 정말 이 패권 전쟁으로서의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혹시 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친중인가 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제가 본 경과는 그런데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인 것 네. 같아요. 뭐냐면 트럼프라는 분이 여러 가지 입체적인 인물인데 네. 결함을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제 책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피즘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내부적인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상이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위상도 되게 독특하죠. 단지 GDP로 표현할 수 없는 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태평양하고 대서양만큼이나.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라든가 중국이 단합을 하더라도 네. 미국은 미국의 아젠다로 끌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뽑거나 트럼프를 탄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여론일 텐데 세계 여론은 아니거든요. 네. 세계 여론은 미국에 대해서 실망하겠지만 이 미국은 그것보다 세계에 대해서 일찌감치 실망한 상태예요. 네. 그렇게 한 것이 지식인들한테는 표출이 안 됐었던 건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표출이 돼서 트럼프라는 어떤 분들한테는 괴물이고 네. 어떤 분들한테는 그 괴 생명체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뭐 영웅인데 네. 어쨌건 기괴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중요성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 내부가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어쨌든 당선되기 전부터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가 정작 취임하면서 코인 가격이 급락세로 전환됐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혹시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정확하게 다르지 않은데요. 세 네. 가지 정도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네. 그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기는 했는데 세금 중립적이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회에 통과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겠다. 네. 그럼 결국은 수사에서 뺏는 것밖에 없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니까 네. 그 양이 뭐 100만 개 택도 없겠다 이런 기대를 한 거고요. 실망이 있었던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일가가 취임 전부터 막 크립토를 찍어냈어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코인, 멜라니안 코인. 예. 그 다음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트윗을 올리기 전에 거대한 물량이 움직였다라는 약간 음모론 같은 이야기도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에 문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에서 봐서는 이게 명백한 이해상충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마 크립토가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위험성이 가중이 된 겁니다. 네. 세 번째는 트럼프가 취임 전에 만든 그 비트코인 시장이 10만 달러 시장이에요. 네. 근데 10만 달러라는 게 이게 달러 기준으로 해서 보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가격대인데 이 비트코인은 10년 전 저보다 빨리 비트코인을 발견해서 비트코인 10,000원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데 네. 이 고래들이 그동안 배가 고팠던 게 아니고요. 그동안 팡팡 쓰면서 돌아다녔어요. 그 어떻게 썼냐면 안 팔고 마이너스 통장을 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죠. 그래서 이들이 현금화를 10만 달러 기준에서 합니다. 그래서 네. 10만 달러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쭉 빠졌던 거죠. 7만 달러까지 빠졌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당선으로부터 취임 전까지는 정말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더 강하게 몰아붙일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고 실제 금리 인하를 해왔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격적 자산인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이 더 흘러왔었다가 취임 이후에는 관세 전쟁이 시작된대. 그러면 인플레가 자극될 것 같대. 금리 인하를 당분간 못할 것 같대. 실제 미국만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어요. 영국도 금리 인하를 2차례 했고요. 유로존은 급속도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금리에서 5%에서 시작했다가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금리까지 왔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스위스는 일본보다 낮은 금리 0.25%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경로인데 미국만 앞에 운전하다가 이 안개가 거쳐버리니까 안개가 자욱하니까 금리 인하라는 그 운행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멈추는 움직임. 그 멈추는 움직임 속에서 당연히 이 유동성이 덜 투입이 되니까 조정되는 것이고 또 이제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국면이다라고 할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가는 구간이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또 코인 시장이 같이 역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거시경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하고 반대로 가는 거는 요새 아주 뭐 명확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약달러가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부터 회복이 됐거든요. 네. 오히려 나스닥이 헤매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건충 뛰어 올랐습니다. 2주 전부터. 네. 그래서 확실히 뭐 우리가 밀란 보고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 정책은 약달러 고관세, 그 다음에 10년물 저금리 네, 뭐 네.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예. 그 움직임 속에서 트럼피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걸 또 얼마 전에 IIF 회의에서 확인을 했고, 네. 그래서 약달러 고관세 저금리 이 세 가지의 트럼피즘의 거시 경제 정책이 비트코인에게는 좋은 거겠죠? 큰 틀에서는 좋은 거죠. 예. 큰 틀에서는 좋은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은 역시 취임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다른 이제 V자 라인을 역 V자죠. 역 V자 라인을 그려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반감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반감기의 개념을 이제 많이들 공유하고 계시겠지만 짧게나마 반감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감기라는 용어는 원래 원자력 방사능 물질이 반감기죠. 근데 비트코인도 4년 동안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있습니다. 네. 4년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50개씩 나오다가 25개, 12.5개, 6.25개, 3.16개. 네. 지금 현재 3.16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반감기 때마다 많게는 100배, 적게는 한 7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가 작년 반감기 이후에 이제 1년이 되고 있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는데 트럼프가 두어 달을 앞당겼던 거죠. 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됐을지라도 지금 이 가격일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안 가본 길이니까 마음 놓고 주장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제 당선되면서 그 반감기 효과를 두어 달 정도 앞당겼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원래 비트코인의 생리상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작년 4월에 반감기였거든요. 지금 이 시점부터 미친 듯이 오릅니다. 근데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상승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네. 100배, 30배, 7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5배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2.5배 정도의 기준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돈 5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네. 5천만 원, 6천만 원에서 2.5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어디가 이제 거품이고 어디 부분이 이제 천정이 되는지. 네. 근데 2.5배가 다 안 올라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 반감기를 이제 정의하고 계시고요. 반감기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건 이제 공급 측 요인을 좀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수요 측 요인을도 본다면 또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반감기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수요입니다. 네. 그 수요가 바로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허용이 되면서 네. 미국의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미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130만 개 정도가 ETF로 묶여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좀 유출이 됐었는데 최근 1, 2주 동안 다시 순유입으로 바뀌고 있고요. 네. 다른 나라들도 아마 은행이나 이런 그 거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좀 일부 담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 수요가 그 기존의 반감기는 완전히 공급 쇼티지가 나면서 일어났다면 지금은 이제 수요가 폭이 넓어지면서 반감기 효과가 좀 지연이 좀 오래 지속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정리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들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반감기라는 공급 측 사이드와 수요 측면을 이제 고루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어쩌면 뻔한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걸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적어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억까지는 가야지 이게 반감기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억입니다. 네. 달러 기준으로 15만 달러를 말하는데요. 네. 만약에 15만 달러 2억 원이 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 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감기를 땡겨 쓰면 그러니까 다 써버리면 이제 비트코인에는 반감기로다가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감기가 끝나면서 떨어지고 네. 상승 이후에 크게 떨어져서 겨울이 옵니다. 최소 1년이나 2년 가까이 굉장히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안 오르면 만약에 올해 2억까지 안 간다면 아마도 내년에 겨울이 오지 않을 텐데 예. 올해 2억을 넘어서 막 2억 5천만 원 되고 그러면 빨리 시장에서 나오시는 게 단기 투자자라든가 뭐 멀리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도 사이클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단기간 안에 2억 5천까지 오르게 된다면 네. 또 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급격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네. 또 그게 비트코인 시장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동성이 좀 높은. 맞아요. 근데 다른 자산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으로 사람들이 이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지금 어제부터 좋았거든요, 다시. 근데 이렇게 좋을 때는 이거 자산이지 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인정을 해주다가 그렇게 해서 올랐다가 떨어지면 이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그래도 뭐 좀 버티는데 비트코인과 같이 올랐던 알트코인들은 80%, 90% 자산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고 나면 시장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그냥 사기다. 투기였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관련한 산업들이 굉장히 숨을 쉬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지난 트럼프 취임 이후처럼 조정받으면서 조금씩 슬금슬금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또 침체되는 줄 알았을 텐데 소리 없이 지금 다 10만 달러로 돌아왔거든요. 네. 이런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제 뭐 투기성 논란도 있고요. 워낙 가격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심하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다는 측면에서 이 해당 자산들과 다른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에 아직도 해당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막상 투자하기 힘든 그런 뭐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가상화폐 투자로 실제 수익을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했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제 주변 지인들이 부자가 됐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제가 제 주변 지인들한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책을 주고 막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때는 뭐 비쌀 때 70만 원, 쌀 때 30만 원대였거든요. 네. 뭐 300배, 200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부자된 분들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기는 다 샀어요. 근데 네. 오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로 성공하시려면 최소 3년은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5년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보고 뭐 투자는 각자 선택이지만 저보고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그러면 물론 책임 못 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확신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3년이나 5년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자산보다도 큰 수익을 줄 겁니다. 비트코인 앞으로도 그 정도 열려 있는데요. 네. 만약에 1년 미만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뭐 좀 난데 알트들은 막 일주일에도 막 10배, 100배가 가거든요. 네. 그런 거는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유명하지 않은 걸 했으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귀에 이 코인이 올랐대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남의 그 자산을 현금화 시켜주는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를 때는 또 기분 좋다가 떨어질 때는 절망하고 그렇죠. 절망하다 못해 또 매도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벌 땐 벌더라도 또 못 볼 때는 못 보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부자 됐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조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정학과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들여다 봤는데요. 한번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한 문장을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떨까요? 읽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의 행보가 트럼프 선거팀이 어쩌다 일으킨 해프닝으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와 그를 둘러싼 전략가들은 달러가 위기에 빠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달러의 지위를 보조하는 유력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중국과 같이 미국 중심 글로벌 시스템의 변경자를 자처하는 국가들에게 비트코인이 전략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 문장 읽어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겼고 또 어떤 의도로 이 문장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마음은 진심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음이 진심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짧게 끝나더라도 지금 3년 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제 해석이 괜찮을까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태민 교수님과 이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적 여러 변수들 그리고 비트코인 전망까지 두루 짚어보았는데요.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